네, 정치권의 이슈를 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사퇴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했죠. 장가 기자, 지금 의원들 모두 모은 긴급 의원총회에 국민의힘 들어갔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 나온 결과가 좀 있을까요? 네, 10시가 좀 넘은 시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표 공석 사태 수습책으로 비대위원장 인선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의총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이 당 변화와 총선 승리를 위한 진심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모든 구성원이 더욱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네. 언급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앞서서요, 비대위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탈피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점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냐, 이런 질문에는 실제 당정이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소통도 원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자, 윤재욱 권한대행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과 장제원 의원님의 결단이 우리 당의 변화와 총선 승리를 위한 진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 하나로 뭉쳐 당을 정비하고 총선을 대비하는 데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사실 비대위를 이끌 호스트 김기현, 국민의힘 구원투수가 누구냐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국민 눈높이 맞는 인물 모시겠다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했는데, 장가 기자, 총선 이끌 일단 비대위원장, 한마평 많이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까? 일단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 총선 4개월 앞두고 집권 여당을 이끌 원톱에 한동훈, 원희룡, 인효한, 그리고 김한길, 이 네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한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공감을 얻어야 되고, 총선 승리를 달성하는데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비정치인도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윤 권한대행은 이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면서 좀 폭을 넓혀 놓은 상태고요. 방금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네, 자신을 희생하는 역할까지 포함해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관심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한마평에 오른 인물들 한 명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행정관,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인물, 한동훈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어떤 국민의힘 내에서 지지가 굉장한데, 한 장관 지금까지 저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단점 꼽아보자면 뭘까요? 장점이라고 할 것은 민주당을 향한 거침없는 쓴소리가 있겠죠. 네. 계속해서 여론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단점이라고 할 것은 사실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에 있어서 민주당과의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껄끄럽지 않겠냐. 근데 이 점은 제가 볼 땐 한동훈 장관께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 행렬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는 좀 정치 경험이 좀 적다, 이런 단점도 지적도 나와요. 충분히 그럴 지적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한동훈 장관의 단점을 보완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동훈 장관이 더욱더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야권을 향한 쓴소리보다는 어느 정도 화합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다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비대위원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총선 승리겠죠. 네. 총선 승리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정치인을 계속해서 호섭하고 함께 이끌어 나간다면 충분히 총선 승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일단 정치력이 경험이 없다 보니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공동 비대위원장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단독으로 가겠다, 일단 어제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그런 약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부분, 당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의 그런
안 좋은 점들을 당해서 계속해서 뭐 도와주는 그런 모양새로 이끌어 나가면 한동훈 장관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뭐 한동훈 장관의 가장 좋은 장점은 아무래도 인지도입니다. 민지도. 뭐 인지도에 있어서 전국에서 한동훈 장관 모르는 사람 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적극적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전국 유세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된다면 큰 승리를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뭐 얘기 나눴다고 뭐 발언했다고 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유력 인물로 거론되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원희룡 장관 하면은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기피인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뭐 저격수로 유명했었고요. 뭐 어떠십니까? 장단점. 저는 원희룡 장관이죠. 뭐 혁신적인 인물일까 싶어요. 이미 오래된 인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장관에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말하면. 그냥 기억나는 것은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백지화한 거 이것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용산을 보호했다.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문제는 수직적 당정 관계잖아요. 용산이 뭐 다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 당정 관계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결국 용산 말만 듣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용산이 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정책들,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 유능한 정부로의 전환이라든가 검찰 독재 정부가 아니라 정말 민생을 챙기는 정부로의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인데 원희룡 장관이 용산과 각을 세우고 국민의힘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뭐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뭐 별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집어 보면은 원희룡 장관 카드가 그럼 민주당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원희룡 장관이 온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야 민주당이 됩니까? 위협적으로 네. 될 것 같지 않고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요? 한동훈 장관도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 뭐 구속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국민의힘 전체가 올인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현재 한동훈 장관의 말이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용산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검사 출신이 온다고 해서 전혀 변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동석 행정관. 네. 일단 한동훈 원희룡 장관 이 스타 장관이고 사실 거의 투톱으로 총선 이끌 카드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보다는 공동 선대위원장 맡아서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주장도 사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공동선대위원장 카드도 분명히 좋은 카드죠. 일단 원희룡 한동훈 장관은 정말 인지도가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도 계속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연설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일 거고요. 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두 분이 계속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나쁜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수평적 당정 관계가 당연히 물론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원팀으로 내야 되고요. 당연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교류 관계가 있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거죠. 그거는 역대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당정, 수평적보다는 원팀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행보가 국민들께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한번 얘기도 해볼게요. 사실 민주당 쪽 분이셨습니다. 예전에는 일단은 강서보선 3패 이후에 역할로 사실 떠오른 적이 있었고요. 뭐 선거 전략 전문가로 통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이분은? 김한길 위원장을 쓰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출신 인사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감사하다,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통합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김한길 위원장이 참 잘했다라고 할 것 같은데 홍범도 장군은 흉상을 이전해야 된다. 또 찰진한 이념이 아닌 이념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민주당이라든가 이 상대편을 향해서 반국가단체 세력이라는 취지로 공격을 해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전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는데 국민통합위원장이었던 김한길 위원장이 와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공천을 관리한다? 저는 좀 굉장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용산과 국민의힘이 지금 수직적 당정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원팀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 대표인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한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분명히 대통령의 부인의 명품백 사건 얘기가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고 부산 엑스포 사건에서도 119대 29라고 하는 어떻게 이렇게 정보력이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접전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프레임이 오고 있는데 네. 그럼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면서 새로운 국민의힘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수직적 당정관계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비대위원장이 오든 백약이 무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길 위원장 그래도 장점은 없습니까? 뭐 장점은 많으실 거예요. 네. 과거에도 뭐 승부에서 이긴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좀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데 네. 그래도 참신하고 젊었던 이준석 전 대표는 내보내고 또 다른 예전에 그 사람이 온다? 라고 한다면 MB 세력들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국민의힘이 새로워진 모습으로 보여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석 긴 장관 일단 주류 희생 혁신안 혁신위부터 사실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사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있는데 비대위를 위원장 맡겨도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긴 해요. 그런 장단점이 뭘까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온 그리고 혁신을 주도해 왔던 것들이 사실 국민적에게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그런 여론조사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주도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나타난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당내에서도 네.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 같아요. 예. 물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지금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대통령도 만나고 계속해서 당정 관계를 화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면에 나선다면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상당히 불러일으킬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주요 인물들, 주요 한마평에 오른 인물들 저희가 한번 장단점을 한번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 이동훈 부위원장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다 안 된다고 하셨어요. 뭐 다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네. 추천 좀 해주세요. 누가 나는지. 결론은 그래요. 저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는 분열의 정치라든가 갈라치기 정치했는데 잘못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너무 정치적으로만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다시 거듭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이준석 전 대표 너 싫어 내보내고 김기현 전 대표 내보내고 그럼 그 자리에 또 누구 앉힐 거예요? 이 사람 또 허수아비입니다. 그 허수아비를 앉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과거에는 이렇게 중진들이 그만두고 불출마를 하고 하면 좀 네. 정치가 새로워진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찐유 나가라 뭐 중진 지도부 험지 출마하라 그만둬라 불출마해라 이런 것들이 혁신으로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물러나라고 한 거잖아요. 물러났으면 거기에 누굴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굴 채울지에 대해서 더 찌준이 오는 거 아니야? 용산에서 내려보는 거 아니야? 검사가 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러났을 때 국민의힘은 뭘 채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채울 게 없어요. 그냥 사람만 물러나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에게 국민의힘의 지도부 퇴진이 전혀 혁신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함 그리고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제3의 인물을 좀 말씀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또 이동석 행정관은 좀 생각이 궁금한데 사실 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 좀 곁에서 많이 취재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를 좀 추천하시겠습니까? 이동석의 픽. 저는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거든요. 후임자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나오실지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게 먼저다. 네, 그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보수층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 측 인사했었으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정치권에 있어서 뭐 민주당 인사가 뭐 새누리당에 온 경우도 있고요. 네.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그런 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으로 비춰볼 때 김한길 위원장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더 거침없는 혁신을 할 것이다. 어. 그것 때문에 더 자유로운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뭐 권영세 의원의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권영세 의원의 장점은 이 수도권 의원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용산에 둔 용산, 지역구로서 그 수도권의 이해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예요. 당내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권영세 의원 한번 추천을 쓱 한번 해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종인 예전엔 그 위원장 얘기 나왔는데 이승훈 부위원장 한번 궁금해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양당을 오가면서 비대위원장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 타개 능력도 있으신데 어떠세요? 아니 저는 갑자기 뜬금없긴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전혀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 대선 기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후보자는 연기나 해라. 우리가 채워주겠다. 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갈라졌는데 결국엔 그렇습니다. 그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연기가 필요한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기라도 해야 되는데 연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서 공정하다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네.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됐는데 공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곧 있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대장동 수사를 1년 8개월 동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당 대표만 바꿔놓고 50억 클럽 특검도 안 하고 김건희 특검도 안 한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이 사실 중요한 게 내년 총선 앞두고 이제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까지 이제 구성해야 돼서 굉장히 임무가 막중한데 일단 이번 비대위의 좀 대표적인 성공 사례 2012년 19대 총선을 많이 떠올리면서 좀 모델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당시 이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종석 행정관은 이 성공 사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충분히 성공 사례를 이어갈 수 있죠. 지금 뭐 계속해서 뭐 대통령실에서 누가 내려간다 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친윤 인사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다른 인사들까지 계속해서 불출마를 요구하는 이런 모양새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은 당연히 채워지는 겁니다. 네. 새로운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보고 뭐 험지 출마냐 그런 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이제부터 영입 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지역에 내려보낸다든가 그런 거 절차를 받는다면 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해서 그분에게 정말 기회를 준다면 저는 얼마든지 성공을 이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앞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국민 공감대를 살 수 있는 주요 정책들도 앞으로 이끌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승훈 부위원장은 지금 말씀하신 걸 다 한다는 전제로요.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걸 다 한다는 전제로 이 성공 사례로 이어가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향수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다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상 했던 것들이 희망이고 복지였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양자와의 동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했고 그 책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서민, 민생을 좀 보듬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부자 감세에만 치중한다거나 R&D,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어떤 예산 삭감 문제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직 민생으로 향할 때에만 당연히 국민의 지지가 따라오는 것이지 정치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민심은 좀 따라오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심으로 정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